안녕하세요. 섬광북스입니다. 오늘은 한국문학 단편선 중 김동인의 감자라는 작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사꾼 집안의 딸인 복녀입니다. 집안이 어려운 탓에 15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80원이라는 돈에 팔려 20년이나 연상인 동네 호라비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복녀의 남편은 게을렀고 애초에 남편이 복녀를 사온 80원도 그가 물려받았던 유산을 흥청망청 쓰고 마지막으로 남은 돈이었습니다. 복녀 부부는 어느 집 행랑살이를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복녀와 달리 남편은 빈둥거리기만 했습니다. 복녀가 남편의 게으름에 화가 나 볕섬이라도 치워달라고 남편을 채근하지만 남편은 되려 적반하장으로 당신이 하라고 화를 내는 바람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복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복녀의 남편은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처가에서조차 인심을 잃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박빈민굴로 쫓겨나고 그곳에서 복녀 부부는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칠성문 주변의 송충이들이 들끓자 관청에서는 빈민구제 사업을 위해 송충이 잡는 일손을 모집합니다. 제법 큰 일당을 주는 일이었기에 복녀도 지원했고 운 좋게도 뽑히게 되어 그 일을 하게 되지요. 복녀는 열심히 송충이를 잡았지만 대충대충 일하면서도 감독들과 어울리며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째서 그런지 의아했는데 그녀들은 감독에게 몸을 팔고 있었습니다. 복녀 또한 오래지 않아 감독의 눈에 띄어 그에게 몸을 팔았고 기존에 지니고 있던 도덕관념과의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감독뿐 아니라 아무에게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중국인 왕서방의 감자밭에서 감자서리를 하던 복녀는 왕서방에게 들키지만 그의 마음에 들어 그 뒤로 그와 불륜을 하면서 돈을 받게 됩니다. 남편 역시 복녀가 왕서방과 하룻밤을 지낼 때마다 큰 돈을 만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그런 외도를 묵인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서방이 한 처녀를 신부로 들여 혼인을 하자 복녀는 질투심에 왕서방의 신혼방에 낫을 들고 찾아가 두 사람을 협박합니다. 결국 몸싸움 끝에 오히려 복녀가 낫에 찔려 사망하고 왕서방은 복녀의 남편과 한방의사에게 뇌물을 건네주고는 복녀가 뇌일혈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사건을 무마하기로 하고 시신은 이후 공동묘지로 실려가 매장이 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게 되면서 작중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 도덕심 혹은 자신의 양심을 발휘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복녀가 팔려갈 때의 아버지, 복녀가 송충이를 잡으러 가고 감독에게 몸을 팔았을 때 주위의 아낙네들, 그리고 아낙네들과 거래를 했던 감독들, 불륜을 저지르는 왕서방, 이를 모른 척하는 남편, 그리고 복녀의 죽음을 무마하게 해준 한방의사까지 모두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김동인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바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마지막에 복녀가 왕서방에게 낫을 휘두르는데 새색시에 대한 복녀의 질투심을 표현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유일하게 이 소설에서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는 유일한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아오면서 어떤 나쁜 습관을 나처럼 끊어내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고요. 시퍼런 낫이 무서운 도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은 별을 베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부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끊어내는 것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삶에서 누렇게 익은 별을 수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김동인의 감자 중에서 한 구절을 여러분께 공유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때놈 죽어라, 죽어라, 이놈, 나 때렸디. 이놈아, 아이고 사람 죽이는구나. 그는 목을 놓고 쳐울면서 낫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딸은 밭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다. 네, 오늘 문학 한 구절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